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번째 결혼 기념일을 맞은 초딩맘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밉상 그 자체인 무개념 시누이가 있는데요. 그 시누이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한테까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어 화가 난 친정아빠가 사이다 복수를 한 사연을 한번 올려봅니다. 남편과 4년 정도 결코 짧지 않은 연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남편 누나의 존재에 대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하며 사진을 몇 번 봤었거든요. 남편 나이보다 2살 많은 시누이는 정말 예쁘고 늘씬하더라고요. 그런 시누이를 닮은 남편도 외모가 꽤 괜찮았죠. 제가 누나 너무 예쁘다며 칭찬하자 남편은 자기 누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다현동 대표 쌈딱이라며 본인도 어린 시절 엄청 맞고 지냈었고 지금도 가족들이 누나 비위 맞춰주며 산다고 혀를 내둘렀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쌈딱이라는 별명까지 있는지 궁금하면서 한편으론 혹시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장난 아닌 신호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다 남편과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먼저 생겨 결혼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미처 다 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제가 아이를 먼저 가지게 되었기에 결혼 준비 과정이 굉장히 빨랐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연애 시간 동안 양가 부모님이랑은 서로 왕래가 잦았고 소통도 어느 정도 되었기에 듣는 사람은 황당할 수 있겠지만 형식적인 상견례는 패스했고요. 식장이나 스드메도 그냥 무난하게 바로 정해 임신 사실 알자마자 2개월 만에 바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누이는 저희 결혼식에 참석 못했어요.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듣기론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싸워서 그랬다던데 너무 황당했죠. 아니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경우가 없으면 부모님과 싸웠다는 이유로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하나요?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하셨죠. 그래도 사돈처녀인데 말이에요. 암튼 저는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서 처음으로 시누이를 보게 됐어요. 정말 황당하죠? 저희는 둘이 모은 돈으로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 22평짜리 아파트를 얻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직장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선 고려해서 얻었고 무엇보다 양가 도움은 일체 받지 말자고 서로 약속했기에 사실 저희 친정 도움받으면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까지도 얻을 수는 있었지만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힘으로 차근차근 집을 넓혀가고 싶었죠. 저희 시부모님은 연애 때부터 저를 잘 챙겨주셨던 분이고 제가 아이 가졌을 때도 정말 좋아하시며 고맙다고 연신 저를 끌어안아 주실 정도로 다정하세요. 딱히 제 신경을 거슬릴 만한 발언도 하신 적 없으시죠. 친구들은 시댁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곤 하는데 저는 시부모님 때문에 기분 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시할머님도 좋으시고 시고모, 시고모부도 다 젠틀하시고 저를 존중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다 좋습니다. 단 한 명, 시누이 빼고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자주 갔었는데 시누이는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항상 바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주말 저녁에 연락 않고 들어온 시누이와 시댁에서 마주쳤죠. 저는 그때 임신 8개월이었어요. 그래서 만삭이라 배도 많이 나오고 살도 임신 초보다 12kg 정도 쪘기에 좀 통통했었어요. 그런 저를 시누이가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시더니 어머, 옳게 왜 이렇게 살이 훅훅 쪄? 난 임신했다고 관리 안 하고 퍼져 있는 여자들 너무 싫더라. 같은 여자로서 망신이지 망신. 네?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대놓고 모욕적인 발언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얼굴이 빨개져선 당황해 있을 때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저 대신 시누이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말본새가 그게 뭐냐며. 그랬더니 입이 대빨 나와선 아니 명색이 시누이가 요가 강사인데 같은 집안에 이렇게 관리 안 된 여자가 있으면 내 얼굴에 침 뱉기지. 아니야 옳게? 애 낳고 나서 꼭 우리 학원 끊어?
가족이니까 수강료는 10% 할인해줄게. 하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너무 황당했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남편은 제 굳어있는 얼굴을 보며 안절부절 눈치 보고 자기 누나가 원래 좀 뇌를 안 거치고 말한다며 예전에 쌈딱이라고 소개했던 거 기억하냐며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땐 뱃속에 애도 있고 해서 간신히 마인드 컨트롤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죠. 하지만 그날이 신호위의 본격 무개념직 시작이었어요. 하루는 제 번호를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인사도 않곤 다짜고짜 애 낳고 나서 어차피 자기네 요가 학원 다닐 건데 미리 1년치 수강권 끊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250만 원인데 할인해서 225만 원에 해주겠다면서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기분이 나빠서 거절할 생각으로 애 낳고 바로 운동하면 건강에 더 안 좋대요. 그리고 저도 딱 출산휴가까지만 쓰고 바로 복귀할 거라서 요가할 시간이 안 돼요. 생각해 주신 건 감사해요. 했더니 벼랑간 뽀르퉁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아니, 신우이가 학원 한다고 하면 맘카페라도 올려서 홍보를 해주던가. 그게 싫으면 수강권이라도 끊어주는 게 예의 아니야? 누가 진짜 다니래? 그냥 가족이 사업하면 도와주는 게 예의잖아. 옳게.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사회생활은 잘 하는 거야? 친구는 있어? 내 동생이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나? 하면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부글부글 끓어서 그만 참지 못하고 내질러 버렸습니다. 형님,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눈치가 없다뇨? 예의가 없다뇨? 그러는 형님은 지금 눈치도 있고 예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못했어요. 그리고 학원 잘 안 돼서 이러시나 본데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강요하지 말아주셨음 해요. 이봐 옳게.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개념 없네. 그리고 우리 센터 엄청 잘 되거든? 아침부터 밤까지 타임 꽉꽉 차 있어. 옳게. 집도 22평짜리 작은 거 하나 얻었다더니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럼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우리 집도 뭐 없긴 하지만 옳게네도 별 볼 일 없나 보네. 얄밉게 비꼬는 신우이가 너무 짜증이 나서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며 저희는 이렇게 싸우게 되었어요. 아, 저희 친정아빠 건물에도 요가 학원 하나 있는데 거긴 팔이 날린다고 해서요. 요새 필라테스다 주짓수다 뭐다 해서 다른 운동들 많이 뜬다길래 요가는 한물 두물 세물 간 줄 알았죠.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저도 기분이 나빠 신우이가 하는 직업군을 비하하고 말았어요. 사실 이런 성격은 아닌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제 인생관이라 저도 모르게 미운 짓이 불쑥 나와버렸네요. 신우이는 제 말을 듣자마자 전화기가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더니 무슨 년 하면서 쌍욕을 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험한 욕들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였죠. 한 5분을 그렇게 혼자 흥분해서 욕을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욕할까 하다가 그냥 꾹 참고 전화를 끊었는데 끊자마자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임신 9개월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가 강하게 뭉쳤고 바로 가진통으로 이어졌어요. 출산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시댁에 알려지자 시부모님이 신우이를 호되게 꾸짖으셨대요. 저도 병원에서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시부모님은 대신 사과한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우이 최대한 안 마주치게 잘 조치하겠다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 저와 신우이와의 첫 싸움이었어요. 신우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그 후에도 시댁에서 종종 마주칠 때마다 제 승질 박박 긁은 아주 못된 신우이예요. 저희 친정아빠가 건물주라는 사실은 홧김에 한 말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어느 한 8층짜리 건물을 사셨는데 운 좋게도 그 거리가 번화가가 되면서 건물값이 엄청 올랐고 더불어 상가 임대료도 올라서 월 2천 정도는 그냥 가져가세요.
그것도 저희 아빠가 다른 곳보다 임대료를 덜 올리신 거고, 워낙 건물을 잘 관리하셔서 한번 들어온 상가 자영업자들은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항상 계약을 갱신하려고 노력하신다네요. 그런 사장님들과 아빠도 어느새 사이가 돈독해졌고, 웬만하면 상가 임차인들이 사정에 맞춰주신대요. 솔직히 월 500만 원 정도는 더 버실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 가치관은 이러하세요. 베푸는 만큼 다 돌아온다. 그리고 많이 버신다고 사치하지 않으셨고, 주변에서도 어찌 저렇게 검소하게 사시냐며 존경스럽다고도 하셨어요. 저 역시 특히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건물을 직접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청소 용역팀도 물론 두지만 저희 엄마도 새벽마다 건물로 나가셔서 옥상부터 지하 2층 주차장까지 구석구석 모든 곳을 쓸고 닦으십니다. 혹시나 파손된 곳이 있는지, 고장난 곳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아빠한테 말씀하셔서 보수하시는 덕에 건물이 구석구석 신축 목지 않게 정말 깔끔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만큼 건물에 애정을 깊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7층에 들어온 요가 강사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월세도 제때 안 내고 관리비도 몇 달에 한 번씩 몰아내는 불량 임차인이라 아빠도 골칫거리라고 하셨죠. 건물에 새 들어온 임차인들 모두 경우 바르고 많이 배려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께 고맙게 생각하며 정답게 지내기 때문에 뭔가 거슬릴 만한 행동들을 안 하세요. 그런데 유독 7층 요가 강사만이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한테 모욕을 준다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친정엄마가 건물주 사모님이라는 사실을 아는데요. 요가 강사만 모르는지 함부로 대한대요. 게다가 쓰레기 배출도 정해진 대로 하지 않고 엉망으로 해서 저희 친정엄마랑 몇 번이나 마찰이 있었다고 하네요. 요가 강사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누가 뭘 어떻게 버리든 청소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게 일 아니에요? 그렇게 직업의식 없어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분리수거 안 하고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라며 침을 퇴에 뱉고 가더랍니다. 친정 엄마가 화가 나서 당장 사과하라고 했더니 장사도 안 되어 죽겠는데 별 하찮은 청소 아줌마까지 스트레스를 준다며 소리를 빽 지르더래요. 엄마가 씩씩거리며 집에 돌아왔고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들은 친정아빠가 화가 나서 더는 못 참겠다고 7층 요가 강사에게 당장 전화할 기세로 흥분하시니 엄마가 그냥 말하지 말고 저대로 살게 냅두자고 하셨다네요. 인과응보, 모든 것은 되돌려 받기에 알아서 벌 받을 거라 하시곤 신경 안 쓰시겠다고 하셨대요. 친정아빠도 재계약하는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절대 받아주지 말아야겠다며 분노를 겨우 가라앉히셨다고 해요. 7층 요가 강사는 그 모난 성격 때문인지 건물 임차인들하고도 전혀 소통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가 건물주 사모님이라는 사실도 모르시죠. 저희 친정엄마한테 잘못 보여서 좋을 거 하나 없는데 말이죠. 가끔 엄마와 통화할 때마다 7층 요가 강사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무척 기분이 안 좋았어요. 엄마와 농담조로 이야기하기도 했죠. 엄마, 우리 시누이도 요가 강사인데 성격이 완전 개차반이야. 혹시 그 7층 요가 강사랑 동일 인물 아니야? 어머, 얘 세상이 그렇게 좁을 리가 없지. 하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에게 형님 요가 센터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한 번도 안 찾아가 봤고 이름도 너무 어려워서 못 외웠다고 모르더라고요. 평소에 본인 누나와 사이가 딱히 안 좋기도 했고요. 저는 설마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저는 아이를 낳아 열심히 키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이 영유아 검진을 받을 시기가 되어서 시내에 있는 유명한 소아과로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예약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이르게 도착을 했고 병원 근처가 저희 부모님 건물이라 불시에 연락 없이 방문 드렸어요. 마침 지하 사무실에 두 분 다 계시더라고요.
용역 식구분들도 계셨는데 모두 저희 아기를 보고 너무 좋아하시며 예뻐하셨고,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아이를 잠깐 부모님께 맡긴 채 음료수 한잔 할까 해서 건물 1층에 위치한 커피 전문점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부르며 어깨를 아프게 툭 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때리다시피 사람을 치나 싶어서 얼굴 찡그리며 봤더니 신호이였습니다. 운동복 차림인 걸 보니 일하는 중인가 했어요. 어머, 올케, 여기는 웬일이야? 생전 우리 센터에 관심도 안 두더니 드디어 등록하러 온 거야? 네? 아니요, 저 아이 수학과 왔는데요. 잘 지내셨어요? 응? 보다시피. 근데 우리 조카는 어디 있어? 친정 부모님께 잠깐 맡겨뒀어요.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왔구나? 아, 뭐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연락이나 잘해? 여자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던데 올케는 친정이랑 너무 붙어 사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요. 저희 부모님들도 바쁘세요. 이 건물 주인이 바로... 말을 이어가려 하는데 저희 엄마가 카페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하며 정답게 카페 주인한테 인사를 하시더니 저를 발견하시곤 환히 웃으며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용역분들 커피 사주시러 오신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 아줌마 더럽게 여기 청소하는 사람들 들어오는데 아니에요. 네?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 아줌마 우리 건물 청소하는 사람이거든. 아, 그런데 어찌나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지.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하지. 나보고 페트병을 왜 일반 쓰레기에 버리냐, 음식물을 왜 화장실에 버리냐, 사사건건 간섭이야. 주제를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참교육 시켜드리고 있지. 평생 청소나 하며 사실까봐 내가 걱정돼서. 신우이가 그 터진 주둥이로 우리 엄마한테 뭐라 나불대는지 슬로우 모션으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정말 뚜껑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말하시던 그 7층 요가 강사가 바로 저희 신우이가 맞았던 거죠. 순식간에 열이 확 올라 그 미친 신우이 따귀를 올리고 싶더라고요. 이봐요, 아가씨, 말 좀 가려해요. 엄마가 제 앞이라 더 당황하셨는지 상기된 얼굴로 말씀하셨는데 신우이가 코웃음을 한번 치더니 자리를 뜨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이 팔을 잡아 거세게 돌렸습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뭐?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예요? 너 미쳤니? 나 네 남편 누나야. 뭐 더위라도 먹은 거야? 저를 보며 별 미친 X 다 본다는 표정으로 황당해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제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이분 우리 엄마예요. 엄마? 올케네 친정엄마? 친정엄마가 청소 아줌마였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는 신우이. 잠시 멘탈이 나간 듯 하더니 이어 말하더라고요. 아, 어쩐지 두 분 다 통통하신 게 그러고 보니 체형이 똑같으시네. 아줌마, 아니 사돈 어르신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우리 올케 어머니신 줄은 몰랐어요. 아니, 결혼 사진도 못 보셨나? 제 얼굴 한번 보시면 못 알아보실 리가 없는데. 저 갈게요 하며 슬그머니 피하려는 걸 제가 팔 단단히 잡고 다시 한번 사과를 요구했어요. 아, 짜증나게. 아, 왜 자꾸 사과하래? 이 아줌마가, 아니 사돈 어르신께서 먼저 나한테 태클을 거셨어. 내가 피해자라고. 올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하며 팔을 뿌리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 건물 우리 아빠 거거든요. 여기 계신 이분은 저희 엄마이자 이 건물주 사모님이시고요. 뭐라고? 올케 지금 농담해? 농담은 형님이 하고 계시네요. 어디서 이렇게 막대먹게 나와요? 시부모님은 형님이 밖에서 이 모양 이 꼴로 다니면서 입으로 구업 쌓고 사는 건 아세요? 모르시니 가만히 계시는 거겠죠. 제가 당장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며 절 노려보곤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도 무슨 꿀잼 드라마라도 보듯이 저희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때 저희 아빠가 저희 아이를 안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희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신 듯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사실대로 다 말했죠. 그랬더니 아빠가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우리 딸내미 신우이가 그렇게 딸을 괴롭히고 막말하면서 무시했다 하던데 그게 무개념 7층 요가 선생 당신이었냐 하시며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친정아빠가 그렇게 화내시는 건 저는 처음 봤네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뭔가 심상치 않다 느꼈는지 바로 도망가더라고요. 아주 볼품없고 치사하게 말이에요. 사과 한마디 못하는 인격이라 그런 거죠. 친정아빠가 아이를 저한테 넘기시더니 급하게 신우이를 쫓아가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카페 안까지 들리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다음 재계약 없어! 절대 안 해! 7층 빼! 하시더라고요. 신우이가 뭐라 아쉬운 표정으로 말하는 걸 친정아빠가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고요. 그날 저녁 신우이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해 올케 어머니셨는지 몰랐어. 용서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 아버님한테? 우리 엄마가 아니셨다면 그렇게 행동해도 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왜 우리 아버지한테 빌어요? 우리 엄마한테 비셔야지. 우리 아빠가 계약 연장 안 하신다고 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형님 진짜. 아니야.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올케 사실 몇 년 동안 잘 안 되다가 이제 슬슬 입질이 온단 말이야. 사거리 새 아파트 이제 입주하기 시작한 거 알잖아. 이제 수강생들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형님 요가 학원 잘 된다고 저한테 자랑하실 땐 언제고요? 아니야 올케. 사실 지금까지 적자였어. 지금 센터 폐쇄하면 나 빈털털이 알그지로 쫓겨나는 거야. 센터 인테리어에 1억 2천이나 썼어. 지금 빚만 2억이라고. 올케 나 좀 살려줘. 응? 부모님한테 잘 좀 말씀드려줘 제발. 형님 인과응보란 뜻 아시죠? 모르시면 네이버에 쳐보시고요. 수고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댁에서 이날 있었던 일 때문에 한바탕 했었대나 봐요. 놀란 시부모님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물었고 남편이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앞으로 사돈댁 얼굴 어떻게 보냐며 우는 소리를 하셨다네요.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사과 전화를 드렸다고 하더군요. 암튼 신우이는 혼자 이 변호사 저 변호사 다 찾아가며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해 알아보더니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이 없다는 걸 알고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 찾아왔다고 하네요.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개미 목소리로 말하길래 그 사과 안 받는다고 했더니 그 성질 그럼 그렇지. 바로 눈을 휘번덕하게 떠가며 깡패 같은 당신들 고소하네. 동네에 개망신을 주네 어쩌네 했다네요. 그래서 바로 쫓아냈더니 또 그 다음날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 그런 일을 몇 번이나 반복했고 결국 재계약은 물거품 되어버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솔직히 저를 봐서라도 신우이가 친정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주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도무지 갱생 가능성이 없어 보였고 친정 부모님도 더 봐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오히려 봐주면 더 떵떵거릴 게 눈에 보였고 고스란히 저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차라리 더 얕보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 친정엄마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사람은 절대로 잘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친정아빠가 7층 신우이 요가 학원 자리에 다른 사무실과 계약하셨대요. 그런데 신우이가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반환 받아놓고는 절대 요가센터 못 뺀다고 2주 다 돼가도록 난리를 친통해 새 사무실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다가 아빠가 직접 사비로 철거 용역을 부르셨다네요. 용역 직원들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신우이가 온몸으로 막았대요. 그러다가 결국 밖으로 쫓겨났고 신우이 요가센터는 장렬하게 철거되었죠. 그 와중에 신우이가 값비싼 기구와 물건들은 미리 빼놨었대나 봐요.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암튼 그렇게 되니 신우이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 또다시 이년저년 쌍욕을 하며 제가 중간에서 안 막아줘서 이렇게 되어버렸다며 화풀이 하더라고요. 한 번만 봐주지 그랬냐면서 네가 그러고도 시댁에서 내 얼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냐고 하시길래 조용히 한 소리 했어요. 형님 같은 사람도 시누이라고 제 앞에서 감싸주실 시부모님이라면 저도 시댁에 발걸음을 할 일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씩씩거리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시누이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린 터라 자기 누나라고 편 못 들더라고요. 그냥 그날 이후로 시누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둘 다. 입에 올리는 순간 서로 불편해지니 암묵적으로 언급 금지 되어버린 거죠. 사람이 착하게는 못 살더라도 나쁘게는 살지 말았어야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 가슴에 얼마나 대못을 박으며 살아왔을까요? 시부모님도 시누이와 많은 일들을 겪고 거의 포기하셨다는데 아무리 좋은 부모여도 가끔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 자식이 나오기도 하나 봐요. 소시오 패스인지 진지하게 한번 상담 받게 해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전업맘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시어머니와 싸워도 빨간 줄 긋게 만든 며느리는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세상 순하게 살아온 제가 독한 며느리가 되어 시어머니를 재판까지 보내드렸네요. 평생 양보만 하며 살아왔던 불쌍한 남편의 몫까지 복수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10살 딸과 2살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제 직장 선배가 중국어 학원 다니며 친하게 지내게 된 동생이 있는데 저와 성격도 잘 맞을 것 같고 무엇보다 잘생겼다며 한번 만나보라는 말에 술 한잔 가볍게 해볼 생각으로 부담 없이 나간 자리였어요. 솔직히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는데 심지어 착하기까지 했어요. 저만 반했다기보단 서로에게 반해서 급속도로 사이가 진전됐어요. 그렇게 만난 지 3개월 만에 저하고 조금 사귀다 헤어지는 사이 말고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고 해서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사귀게 되었죠. 남편은 제가 엄마 같아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엄마가 아니라 정말 엄마처럼 포근하고 너그럽고 모든 것을 다 감싸 안는 느낌이라며 그런 저에게 있으면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제가 원래 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이긴 한데 암튼 남편은 저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며 안식을 얻는 기분이라고 했죠. 처음엔 그냥 입 바른 소리인가 했는데 남편이 정말 진정성 있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깊은 의미라니. 서로가 인연은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남편은 정말 순하고 선했어요. 제가 연이은 야근으로 피곤해 쩔어 살던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찾아와선 지하 주차장에 10분만 내려와 보라고 하더니 차 안에서 제 발과 어깨를 주물러주며 직접 싸온 도시락도 먹여주곤 했고요. 주말에는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밤까지 쭉 스케줄을 짜와서 저를 공주처럼 대접해주고 제가 경기도 외곽이든 전남 땅끝마을이든 가고 싶다고 하는 곳은 어디든지 데려다주던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던 사람이었죠. 착한 데다 잘생기고 능력도 좋은 사람이 나만 바라본다는 사실은 이 쓰디쓴 세상도 달콤하게 물들이는 마법 같은 일이었어요. 매일이 황홀했고 저 역시 이 남자를 정말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런 남편이었지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며 진지하게 저에게 털어놓더라고요. 자기야, 사실 할 말이 있어. 우리 엄마 자기가 이해하기엔 좀 힘든 분이실 수 있어. 아니, 힘든 분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좀 와일드하신 편? 아,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꺽꺽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고 아무리 달래도 진정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 시작한 기막힌 사연.
남편에겐 2살 차이 나는 형이 있어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심한 차별을 받으며 자라왔다고 하네요. 모든 것을 형에게 양보해야 했고, 형의 잘못인데도 동생인 본인이 혼나며 살았다고 해요. 언제부터 기억이란 걸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4살 때 형의 송편이 더 맛있어 보여 하나 뺏어 먹었다는 이유로 그 추운 설날 밤 밖에서 속옷 차림으로 1시간 동안 벌을 섰던 게 본인 인생 최초의 기억이라네요. 보통 동생이 더 사랑을 받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의 집 분위기는 절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형이랑 밥을 먹을 때도 고기 같은 건 늘 형이 3배 이상 먹고 동생인 남편은 한두 점 먹거나 비계 덩어리만 먹었다고 하네요. 형과 싸우게 되면 불같은 손찌검은 동생인 남편 몫이었다고 해요. 동생인 네가 형한테 양보 안 하고 감히 개긴다면서 어머니에게 불같이 혼났다네요. 형을 하늘처럼 생각하라며. 그렇게 비상식적인 집 분위기에서 자란 탓에 형은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졌고 영악하게 남편을 괴롭혔지만 집안에서 남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남편을 향해 웃어주는 이도, 포근하게 안아주는 사람도, 1등이 적힌 성적표를 들고 와도 칭찬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사실 남편은 계획이 없었던 자식이래요. 그걸 남편이 12살 되던 해에 시어머니가 직접 얼굴에 대고 말하셨답니다. 그 얘기를 들은 12살짜리 어린 남편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지독하게 차별받았던 지난날이 한순간에 이해가 가더래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 어린 12살이 소화하기엔 너무 잔인했던 말인데 말이죠. 지금에야 판단이 되지만 완전 학대잖아요. 어린 날에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차별은 중고등학교 돼서도 이어졌다고 해요. 남편의 형은 늘 비싼 학원, 비싼 옷, 가방 등 유행에 절대 뒤처지지 않을 신상으로만 잔뜩 꾸며주고 남편은 형이 쓰다 질려서 던져버린 것들이나 입고 신게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학원이나 가회요? 말 한번 해봤다가 호되게 혼나고 크게 상처받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수학 쪽이 약한 것 같아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고 해요. 그동안 워낙 차별받으며 지낸 세월이니 기죽으며 살았던 게 당연하잖아요. 조심스럽게 수학학원에 가고 싶다 이야기를 꺼내니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며 너한테 쓸 돈 같은 거 없다! 네가 뭐라도 하나 욕심내면 꼭 네 형 걸 뺏어가는 것 같아! 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이랍니다. 형에게 들어갈 지원을 동생인 남편과 나눠 갖게 되는 걸 죽도록 싫어하신 시어머니셨다고 하네요. 남편이 미운 짓을 해서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한다는 이유로 미워하셨던 거죠. 그런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는 전혀 막지 않았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방관했던 거죠. 아니,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람도 많이 피워 집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심지어 생활비도 책임지고 벌어오지 않아 실질적 가장 노릇을 한 건 시어머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참다 못해 이혼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남편을 임신하게 되어 이혼을 못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낳고 보니 남편이 그 가증스러운 시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답니다. 크면 클수록 더 시아버지랑 닮아가니 그렇게 죽일 듯 미우셨던 걸까요? 아무튼 남편은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고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아 보려 죽도록 공부해서 성적만은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다고 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예쁨도 많이 받았지만 가슴은 뻥 뚫린 듯 허하기만 했대요. 담배를 피워볼까, 술을 입에 대볼까, 좀 논다는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면 스트레스가 좀 풀릴까 싶은 유혹도 많았지만 혹시라도 자신의 비행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영영 버림받을까봐 간당간당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느낌 속에 살았던 남편은 그렇게 답답함을 꾹꾹 눌러 살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홀로 힘으로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시어머니는 등록금을 주지 않으셨대요. 형이 재수를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요. 형도 대학에 못 가고 있는데 너 혼자 잘 되면 형 앞길 막는 거라며 절대 돈 안 줄 거라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도 1년 재수를 택했고
24시간 패스트푸드 자정 알바를 하며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어쩐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재수를 했다니 남편에게 무슨 남모를 사연이 있나 했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돈을 벌어 재수 성공해 명문대에 다시 입학했는데 또 모든 대학에 떨어져 삼수. 아주버님은 결국 대학 포기하고 어느 작은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일찌감치 취업해 들어갔다네요. 시어머니는 혼자만 대학에 잘 간 남편이 꼴도 보기 싫다며 매일같이 화풀이 하다가 짐 싸서 나가라고 했고, 그렇게 남편의 이른 독립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남편이 마음의 준비 없이 혼자 살게 되자 우울증이 발현했고, 그렇게 찾은 신경정신과에서 상담으로 남편의 심리 깊숙한 곳에 있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수면 위로 꺼내게 된 거죠. 남편은 대학에 다니며 수많은 상담 치료 끝에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많이 되찾았다고 해요. 그 전에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다고 하던데 어느 순간부터는 작은 것에 비로소 행복을 느꼈다고 해요. 모든 게 본인 때문이라며 자책하는 날도 많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본인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태어난 게 잘못이라고 은연중 생각하고 있었기에 자존감도 바닥이었답니다. 그런 상처들을 열심히 스스로 치유해 나갔던 거죠. 장하게도. 이야기가 끝나자 저도 그만 펑펑 울며 남편을 끌어안았어요. 그런 남편을 평생 지켜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결혼 준비.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정말 독하신 분이셨어요. 남편이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자 그래, 네 맘대로 하고 돈 달라는 말만 말아라. 네 형이 자리를 못 잡아서 너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이러셨다네요. 뭐 그렇게 반쪽이 비어 허전한 듯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어른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모두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원체 성격이 너그러우신 분들이고 웃음도 많으세요. 공감 능력도 좋으신 분이라 위로도 잘 해주셨고요. 제가 남편의 성장 과정을 대략 이야기해주자 너무나도 대견하게 상처를 잘 극복했다며 남편을 토닥여 주셨고 그런 남편이 흐느끼며 저희 친정 부모님께 평생 잘하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도 남편은 시댁 쪽보단 저희 친정 부모님께 더 눈을 두고 연신 미소 짓더라고요. 시부모님들 표정은 뭐 그냥 무표정으로 일관하셔서 제가 다 무안했었죠. 외람된 말이지만 신혼집 구할 때도 저희 부모님만 금전적으로 도움 주셨고 시댁에서는 한 푼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댁과 연락도 왕래도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먼저 연락하기 싫다고 저보고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셨어요. 명절에 올 필요 없다고 그냥 알아서 잘 살으라 하셨죠. 허전함도 잠시 완벽한 가정을 이룬 남편은 매일을 황홀하게 행복해했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며 저와 가정을 잘 이뤄갔어요. 그렇게 결혼 12년을 보내며 예쁜 첫째 딸과 막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사실 너무나 간절히 둘째를 원했는데 잘 안 생기더라고요. 포기하던 차에 기적적으로 둘째가 생겨 저희 가족 모두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하면서 임신성 당뇨에 걸려 엄청 고생했고 아이 낳으면서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제가 출산 중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피 구한다고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그렇게 어렵게 품에 안은 둘째 아들인데 세상에 나오자마자 약한 몸으로 니큐에 들어가 한 달을 고생을 하다 겨우 퇴원했어요. 정말 힘들게 낳은 저희 둘째 아들이라 병원에서 눈물도 참 많이 쏟았죠. 그런데 그런 귀한 저희 아들을 시어머니가 시아주버님에게 드리라고 하셨네요. 이게 웬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싶으시죠? 네, 저희 둘째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병원과 조리원에 3주 있다가 집에 온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생전 오지도 않던 전화라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스팸 전화인 줄 알았지 뭐예요. 암튼 시어머니가 인사도 생략하시고 다짜고짜 이러시더라고요. 둘째 낳았다지? 아들이라고?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아니, 잘 못 지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했으면 하는데 내일 너희 집에 좀 가도 되겠냐? 하시더라고요. 아직 몸도 성치 않고 인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라 솔직히 많이 조심스러웠죠. 그래도 저희 집에 처음으로 오신다는 시어머니이고 혹시 말은 저렇게 하셔도 오셔선 축하해 주시려고 오시나 싶어 거절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다짜고짜 말씀하신 시어머님의 말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저희 남편을 몇 년 만에 보는 건데도 보는 둥 마는 둥 그냥 지나치시더니 저를 잡고 본론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지체 않고 말아마. 너희 남편 형이 늦게 장가간 건 알지? 네, 어머님. 근데 식은 안 올린다고 저희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네 형이 사정이 좀 있어서. 아무튼 그건 그렇고 다른 문제가 좀 있다. 이상함을 느낀 남편이 제 말을 가로채 시어머니에게 대신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문제길래 며느리 안부도 안 여쭈세요? 와이프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안부 묻게 생겼냐? 너는 내가 안 봐줘도 혼자 잘 살잖아. 지 형이 어떻게 사는 줄도 모르고. 아, 글쎄 네 형이 씨가 없댄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정자증이라고. 애를 못 낳는데 몇 년을 애가 안 들어서서 큰 며느리랑 우리 아들이랑 난임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형한테 문제가 있단다. 형이요? 그래서 말인데 니들 둘째를 형한테 좀 양보해야겠다.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앞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네 아들이면 뭐 따지고 보면 네 형이랑도 같은 씨 아니냐. 우리가 데려가서 잘 키울게. 그건 내가 보장하마. 유산도 다 물려줄 거고 너희 형수님이랑 내가 정말 잘 키울게. 한 번만 양보해라. 어머님, 뭘 양보하라는 말씀이세요? 아이가 물건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왜 아주버님한테 보내요? 무슨 농담을 그렇게 진짜처럼 말씀하세요, 무섭게. 화가 나서 빽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형 불쌍하지도 않니? 대학교도 못 가고 이 회사 저 회사 여기저기 치이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저 좋다는 여자 하나 없어서 변변찮은 연애도 못하다가 간신히 장가갔는데 애도 못 낳고 저러고 산다. 엄마, 네 형이 불쌍해 죽겠어. 너는 네 혼자 잘나서 공부도 잘했고 학교도 직장도 좋은 데 가서 애도 순풍순풍 잘만 낳고 살지 않니? 엄마, 그동안 내가 잘 살았다고요? 남편이 텅 빈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보며 울 듯이 대답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여 제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머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거면 저 지금 경찰 부르겠습니다. 뭐? 부부라고 아주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구나. 둘이 어쩜 그리 이기적이니?